0001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피구가 합류하면서 그 다음 시즌인 0102 시즌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는 지네딘 지단이 유벤투스에서 7,350만 유로라는 거금으로 레알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 비기어를 들게 되었고 0203 시즌 인테르에서 호나우두가 합류를 하였지만 레알은 바로 다음 시즌 베컴을 영입하기 위해 정상으로 이끈 델보스케와 페르난도 이에로를 내치면서 베컴을 영입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피구와 베컴의 위치가 겹치면서 공존이 쉽지 않아 당시 감독이었던 카를로스 케이로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페레스는 공격적이었던 레알 축구에 있어서 수비적인 역할을 맡아준 마케렐레를 저평가하면서 그가 첼시로 이적하게 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결국 마케렐레의 대체자를 구할 수 없었던 레알은 슬럼프에 빠지면서 0607 시즌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무관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슈퍼스타 선수들이 합류하였기 때문에 마케팅 큰 성공을 이루어 90년대 쌓여있던 부채를 탕감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 부진에 의해 페레스 회장을 대신해 라몬 칼데로니 회장직을 이어받았고 다시 파비오 카펠로가 레알의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파비오 카펠로와 함께 0607 시즌 라리가 우승을 하였지만 레알의 색채와 안 맞다는 이유로 경질되고 새로 베르튼 슈투터 감독과 함께 네덜란드 컬렉션이 레알에 합류되었습니다. 루이트 반 니스텔루이, 얀 훈텔라르, 아르연 로번, 웨슬리 스네이더와 반데르바르트, 로이스톤 드렌트와 같이 네덜란드 선수만 6명이 뛰었는데 이들과 함께 두 번의 라리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응 실패와 쏠쏠했던 자원들의 부상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 페페와 0910 시즌 라울을 이어 현재까지 챔스의 사나이라 불리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맨유에서 거금을 들여 레알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림 벤제마, 사비 알론소, 라울 알비올, 알바로 아르벨로와 같은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들과 함께 당시 잘 나가던 바르셀로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초석을 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레스가 2009년 레알의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갈락티코 2기를 꾸리게 되는데 첼시를 전성기로 이끈 무리뉴를 감독으로 선임하고 메스투 웨즐, 앙헬 디마리아, 사미 케디라 등을 영입하면서 10-11 시즌 18년 만에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하였지만 여전히 바르셀로나의 벽을 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바르셀로나의 트래블을 저지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며 11-12 시즌 라파엘 바란, 파비오 코엔트라, 호세 카이온 등을 영입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대단했는데 라리가에서 32승 4무 2패라는 압도적인 성적과 함께 라리가 역대 최다 승점이 100점을 달성하면서 4년 만에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시즌 엘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의 홈 54경기 무패를 저지하였고 호날두는 메시를 제치고 득점 1위를 달성하면서 레알은 얻은 것이 많은 시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시즌 루카 모드리치를 영입하면서 노세하다 미드필더를 보강하였지만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를 우승한 거 이외에 얻은 트로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알은 10번째 챔스 우승인 라데시마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챔스에서의 성적 또한 나오지 않고 무리뉴는 심판에게 대들다 퇴장당하고 선수들마저 최악의 시즌을 겪자 무리뉴는 구단과 상화비아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13-14 시즌 무리뉴의 뒤를 이어 안첼로티가 감독으로 들어왔고 엄청난 거금을 들여 가레스 베일을 사면서 일명 BBC 라인이라는 강력한 공격진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리가에서는 엘클라시코 2경기 모두 패배하면서 최종 3위로 마쳤지만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이루어진 엘클라시코에서는 호날두가 결정한 상태에서 디마리아의 선제골로 분위기를 가져갔고 후반 68분 마르크 바르트라의 동점골로 다시 경기는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85분경 베일의 장례 시장에서 꼭 틀어줘야 하는 미친 폭발적인 스피드로 왼쪽 사이드 라인을 말 그대로 찢어버리면서 극적인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코파델레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BBC 라인의 화력에 힘입어 결승까지 무난하게 진출을 하였으며 결승 상대는 숙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전반 36분 고딘의 선제골로 내내 알레티에게 끌려가던 레알의 승기는 보이지 않았고 레알은 마지막 추가 시간 5분에 파상 공세를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3분 레알의 코너킥 상황에서 모드리치가 날카롭게 크로스를 올렸고 라모스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헤더골로 장렬시키며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레알 팬들의 함성으로 뒤덮였고 단숨에 분위기는 레알에게 넘어갔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레알은 연장전에 돌입했고 디마리아의 미친 드리블 돌파에 이은 슛이 쿠르투야에게 막혔지만 베일이 루즈볼을 처리하면서 후반 5분 대역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알레티는 열심히 공격을 시도하였지만 마르셀로의 추가골과 고딘의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호날두가 잘 처리하면서 무려 연장 후반전에 3골이 터졌습니다. 마침내 리스본의 기적을 이룬 레알은 10번째 비기어를 들어올리며 그토록 염원하던 라데시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데시마를 이루면서 무서워질 것이 없어진 레알의 흐름은 다음 시즌에도 이어졌는데 전반기 22연승으로 엄청난 폭주를 보여주었지만 후반기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무관에 그칠 뻔했지만 클럽 월드컵과 UEFA 슈퍼컵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을 내지 못한 안첼로티는 시즌이 끝나고 경질되고 말았고 라파엘 베니테스가 그 뒤를 이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자 베니테스 또한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레알은 레전드 지단을 감독으로 선임하였고 초짜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팀을 이끌어 나갔는데 리그는 무려 승점 1점 차로 아쉽게 2위로 마무리하였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시 만난 알레티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우승하면서 11번째 비결을 들게 되었습니다. 지단의 행보에 레알은 상승세에 올랐고 이어진 16-17 시즌, 17-18 시즌에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로 개편된 후 최초 3연속 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18 시즌 종료 후 지단은 타임을 선언하였으며 갈락티코 2기의 상징이었던 호날두가 이적을 공언하여 유벤투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단 이후에 감독이었던 로페티기는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경질될 정도로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었고 솔라리가 그 뒤를 이었지만 18-19 시즌 무관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단이 2022년 6월까지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감독으로 복귀하면서 다음 시즌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노쇠화된 스쿼드와 호날두의 부재로 이전보다 공격력이 떨어진 레알이었지만 19-20 시즌 지단과 함께한 레알은 라리가 우승과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우승을 거머쥐면서 다시 한번 지단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 시즌은 연이은 부상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리그 2위와 챔스 4강을 이루면서 무관에 그치며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지단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팀을 다시 떠났고 레전드였던 라모스와 바란 또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레알은 라데시마를 이끈 안첼로티를 다시 팀의 사령탑으로 불러들였고 이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알라바와 어린 영걸 카마빙가가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시즌이 시작하고 호날두에 가려진 벤제마가 주포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현란한 드리블로 수비진들을 무너뜨렸지만 그놈의 결정력이 문제였던 비니시우스 주니어 또한 각성하면서 제2의 득점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와 알레티가 부진을 하면서 리그에서 레알을 막을 수 있는 팀은 없었고 레알은 무난하게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와 리그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챔스에서는 은바페가 이끄는 파리 생제르맹을 16강에서 1차전 패배 후 2차전 홈에서 3대1 대승을 이루며 8강에 진출하였습니다. 8강 상대는 첼시였는데 1차전 원정에서 1대3으로 이기면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고 2차전 엄청난 명경기를 만들어냈지만 패배하였습니다. 그래도 총합 5대4로 4강 맨시티와 맞붙게 되면서 이 경기도 1, 2차전 모두 명경기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1차전 4대3으로 마무리하고 2차전에서 마레지에게 선제골을 먹힌 레알은 추가로 2골을 넣지 않으면 탈락하는 위기였는데 후반 90분 호드리구의 추격골이 터졌고 바로 1분 뒤 다시 호드리구가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시티와 총합 5대5를 만들어내며 영단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레알은 벤제마가 침착하게 성공시켜 결승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챔스 DNA를 가진 레알은 토너먼트 내내 대역전극을 보여주어 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승 상대는 리버풀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결승에서 만난 리버풀과 달리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리버풀의 공격은 날카롭고 무서웠지만 팀의 수문장이었던 쿠르투아는 그런 리버풀의 화력을 잠재워버렸습니다. 결국 비니시우스의 결승골로 레알은 14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면서 시즌 더블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은 리그는 준우승으로 끝냈지만 오랜만에 코파델레이 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23-24 시즌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AC 밀란 임대를 가서 성장한 브라임 디아스가 합류하였고 프란 가르시아, 호셀루, 대영입이었던 주드 벨링엄이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전반기 벨링엄의 미친 활약에 힘입어 리그에서 엘클라시코 이후에 챔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비니시우스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손쉽게 트로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코파델레이에서 알레티에게 패배하여 8강 진출은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리그에서 순항을 하고 있으며 어린 선수들도 크게 성장하여 미래도 창창한 팀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무난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 레알 마드리드인데 지금 벨링엄이 많은 득점으로 팀을 이끌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터라 시즌이 끝나고 9번 공격수의 부재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잘 하잖아.